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흔히 매뉴얼의 나라라고 합니다.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으면 모든 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매뉴얼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너무 매뉴얼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지키려고 해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최근 일본의 종이학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종이학을 보내지 말라는 일본 전문가의 발언이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갑방이 필요한 곳에 종이학을 보내봤자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주민들을 응원한다며 일본 전국에서 종이학 보내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보인 종이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였습니다. 이 종이학들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됐던 2020년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응원한다며 34만 개의 종이학을 의료업계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아이들을 동원해서 아무 쓸모없는 일을 했다며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종이학이 등장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종이학 4,200마리, 어느 기관에서는 4,200마리의 종이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이학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튀르키예의 종이학, 일본 국내에서도 처치 곤란하다 지적. 2월 14일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종이학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이학으로는 배가 차지 않고 추위도 견딜 수 없다. 약도 못 산다. 게다가 나라마다 믿는 대상은 다르고 종이학에 대한 마음과 인식도 다를 것이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할 거다.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 꼭 종이학을 보내고 싶다고 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일본이 이외에 종이학 문화가 없기 때문에 받은 상대는 취급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10엔이라도 좋으니까 현금이라고 생각한다. 구호물자를 살 수 있고 인프라 정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건물 재건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썩지도 않는다. 튀르키예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종이학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황당한 모습이 학교로 옮겨지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가방 란도셀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수십만 원이나 합니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란도셀 평균가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1년 35만 원 정도였던 가격이 2021년에는 5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게에 너무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무료로 아이들에게 란도셀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란도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히타치시에서는 1975년부터 시에서 자체 제작한 가방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일반적인 가벼운 가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일본 학교에서는 꼭 란도셀을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칙이 아니어도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져 버린 분위기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 일본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란도셀은 왜 이렇게 비쌀까 했는데 조부모가 손자에게 사주는 관습이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겠지. 솔직히 6만이나 하는 란도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돈을 쓴다면 더 낮은 금액의 란도셀을 사고 남은 돈은 공부에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애초에 란도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백팩이나 저렴한 것을 채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변하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에게 란도셀을 사주셨어요. 손자에게 란도셀 사주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교과서가 무거워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보니 피부가 긁혀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시판용 백팩을 사용했더니 정말 쾌적해서 백팩을 6학년까지 사용했습니다. 사는 재미도 있고 가격이 10분의 1인 백팩이 더 좋았습니다. 아이 학교가 교토 지자체처럼 처음부터 백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본 학교에서는 교칙만을 강요해 대참사가 벌어진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추운데도 교칙, 방한 우독 금지, 히로시마 시립중학교. 히로시마 시립중학교에서 교칙을 이유로 영하의 날씨임에도 아이들에게 자켓을 입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자켓을 입고 등교한 어느 학생이 교문에서 선생님에게 자켓을 벗을 것을 요구당했습니다. 학생 지도 규정에 근거해 교복 위에 자켓을 입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히로시마의 날씨는 최저 기온 영하 4.2도, 최고 기온 3.1도로 따뜻한 기온의 히로시마에서는 이례적인 추운 날씨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인 1월 26일 터졌습니다. 학생은 고열로 시달리게 됐고 2월 1일까지 결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인정하지만 자켓, 코트 등은 안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NHK의 취재에 학교 측은 결정된 룰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 단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되어 가는 것이다. 라며 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질병 등의 개별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인정하고 있는 방한복으로 추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끝까지 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일본에서는 학생보다 교칙이 더 중요한 것이냐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학교는 아직도 전쟁 전처럼 이상한 교칙 투성이다. 어느 정도 교칙은 필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칙은 폐지해야 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교칙을 강요하는 학교는 교장 이하, 교직원 전원, 코트, 목도리 없이 출근시키면 된다. 교칙이라는 사소한 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지도도 들어가지 않겠지. 졸업까지 참여해야 하는 거야? 일본에서는 매뉴얼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자위대 급수차 물 버렸다. 보도를 부정. 급수 방해한 카나가와 현의 해명에 수상한 점 속출. 생명과 직결된 물을 버리는 일이 벌어져 모두를 분노케 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태풍이 직격한 카나가와현 야마카타마치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해 자위대에 급수차가 급히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카나가와현 측에서 지원을 거부했고 현장에 도착한 급수차의 물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현 측에 의하면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위대 파견 요청은 다른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야마카타마치의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위대 급수차 세대가 마을에 도착했지만 당장 물이 급한 마을 측과 현이 서로 승강이를 벌였고 결국 현의 요구에 따라 급수차 세대에 들어있던 물은 현장에서 그대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수도가 끊겨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정장의 발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역지자체인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작은 소규모 지자체가 직접 자위대와 연계해 지원 활동을 벌였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뉴얼대로라도 자위대 지원은 안 되는 것이었고 상급기관인 현을 무시해 기분까지 나빠서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물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며 한국에서 보낸 구호 물품을 거부한 일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뉴얼만 강조하다 보면 사회가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